최근 울산에서 힐링 명소로 손꼽히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여름바다 쓸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울산실록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여름, 이 바다의 계절, 바다 바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동해죠. 네. 울산에 바다를 참 많이 찾아오는데 명준 씨는 울산 바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고 좋아요? 여기 있는 일산 해수욕장 좋고, 그 진화 해수욕장 이런 것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동해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동해 바다를 좋아하는데 울산에 지금 이게 설도부터 대항공원 그리고 일산진에 이르기까지 이곳 일대 같이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바다는 드물거든요. 여기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건가요? 설도에도 많은 네.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곧 가볼 대항항 같은 경우에는 무무대항의 왕비가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 들어봤죠? 전 한 번 들어봤는데 음. 정말 묻혀 있나요?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한번 확인하러 가보시죠. 선생님. 가봅시다. 좋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함을 전해주는 쓸도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파도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요. 이런 특별한 분위기에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파도 치고 돌 깎이는 게 너무 경치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설도거든요. 네. 설도. 설도를 다른 말로 이제 시루섬이라고도 하고 어떤 섬? 시루섬. 비파섬이라고도 하고 네. 지금 5, 6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해파랑길. 네. 해파랑길 가운데 8코스의 끝나는 지점과 9코스의 시작점입니다. 해파랑길을 걷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 옵니다. 저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경치가 좋거든. 경치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해파랑길 전체 750km 구간 가운데 가장 으뜸이 가는 구간, 가장 경치가 좋은 구간,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 길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이 걷기 마니아들이 울산을 찾고 여기서 사진을 많이 남기고 아주 명소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걷는 길이라니 너무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은 왜 설도냐? 네. 설도의 이름은 검은고거든. 검은고 설. 검은 곳을. 네. 여기서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면 검은고 소리가 들려야 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구 소리 구경 쓸도 명파 함께 들어볼까요? 파도 소리에 약간 묻힌 것 같지만, 네. 아니 나는 이 밤에도 와보고 여러 시점을 달리해서 많이 와봤는데 여기서 저녁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검은고 소리가 들려요. 진짜요? 네. 오. 검은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사람이 명상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이곳 쓸도에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등대가 195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 등대는 무인등대입니다. 사람이 없는 무인등대인데 이 등대를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등대 탐험, 등대 투어 이런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뽑은 대한민국의 육상 등대, 그러니까 육지와 연결된 이 등대 중에서는 10대 등대에 들 정도로 경치가 굉장히 빼어나다. 그 정도로 유명한 등대입니다. 설도 등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바다와 어우러진 등대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이곳은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곳에서 많은 이 전설들이 있거든요. 특히 처녀 총각들의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뭔가 약속을 하고 이러면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또 더 애틋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와서 좀 믿게 된 게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사람이랑 오면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해파랑길 8코스를 따라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대항항 공원으로 향했는데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상쾌한 바람을 벗삼아 걷는 산책길이 상상 외로 즐거웠습니다. 술도에서 해파랑길 타고 쭉 오니까
이렇게 햇빛도 막아주는 이 대한공원까지 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대양공원에 들어왔는데요. 네. 대양암공원에서부터 이제 일산진 해수욕장까지 이 코스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코스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소나무가 쫙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소나무가 모양이 좀 다르죠. 우리가 봤던 소나무하고. 뭔가 엄청 굵고 예. 그 뭐랄까 균열들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걸 해송 혹은 곰솔이라 하거든요. 곰솔. 곰같이 단단하고 아주 그 굵고 아주 상태가 좋다. 그래서 곰솔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가장 토종적인 소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약간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이군요.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 유럽 쪽에서는 이걸 검은 소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이 소나무 종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나무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소나무가 쫙 많이 깔려 있지만은 실제로 100년 전에는 이곳은 소나무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초지였어요. 초지. 아, 여기가 소나무밭이 아니었다고요? 네, 아, 초지였고 남목에 있는 말목장을 경영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서 이제 말을 풀어놓고 말을 키우던 목초지였어요. 아, 뭔가 이게 넓게 펼쳐진 게 말들이 뛰놀기 정말 좋았던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양암산이라고 하는데 대양암산 이곳에 이제 일제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러일 전쟁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일본에서 연해주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잖아요. 굉장히 위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 이곳에다가 등대를 만들고 울기등대라고 하는데 등대를 만들고 이곳에 군사 시설을 갖췄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풍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제가 군사 시설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심었던 나무가 거의 100년이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한 100년에서 60년생 곰솔들이 꽉 가득 차 있습니다. 대양암 곰솔숲은 이제 울산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곰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비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경치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르죠. 네. 여기가 이제 이 소나무 곰솔 밭을 이제 숲을 지나가지고 네. 이제 대양암 쪽 출렁다리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딱 서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저쪽이 뭐냐면 민섬입니다. 민섬.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미포만, 일산만, 연포만 이렇게 많이 새겨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그런 해안만을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렸고 어풍대라는 또 엄청난 이제 경관을 가진 곳이 있었는데 이 어풍대도 지금은 전설 속에만 있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고 풍대가 원래 뭔가요? 어자가 들어가면 네. 뭐로 보여요? 고기요? 고기요. 물고기요 맞나요? 그 이제 이 우리나라에 네. 전국적으로 한 8개 정도가 어풍대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고기 어자를 갖고 있어요. 네. 고기 어자. 근데 울산의 어풍대는 임금 어자를 쓰거든. 아, 또 달랐군요, 다른 지역과. 그러니까 임금 어자를 쓰는 어풍대는 울산만 가지고 있다. 울산이 독보적이다. 그러니까 왜 울산에는 임금 어자를 썼을까 궁금해지잖아. 그럼 뭔가 왕과 관련된 지명인 건가요? 그렇죠. 아. 여기는 이제 신라 시대부터 왕들이 논일던 좀 유흥지였다. 아, 저 민섬도 네. 굉장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민섬에 보면은 뭐 선녀바위, 장군바위 이런 모양들을 가진 바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옥황상제의 경호실에 근무하던 경호대장이 네. 이 옥황상제가 거느린 궁녀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아, 옥황상제가 노했겠죠. 화가 났겠죠. 벼락을 때린 거죠. 그래가 굳어진 거.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민섬처럼 대양암 공원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곳곳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용과 관련한 전설이 많습니다. 여기는 7마리 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7마리 중에 2마리 반밖에 안 남았고 이
동구 일대는 그래서 용과 관련된 이름이 되게 많아요. 여기만 해도 용굴이라고 있고 네. 막 사나운 청룡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 청룡을 갖다 용굴에 싹 가다 버렸어요. 용추암 같은 거는 하늘에 승천하던 용이 떨어져 가지고 피를 흘린 자국이 있을 정도로 바위 모양이 그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용과 관련된 형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영험한 곳이 이곳이고 이 신성한 곳에다가 용과 관련된 이름을 많이 붙였고 그 정도로 동구 사람들은 옛날부터 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그 정도로 동구의 땅은 영험한 땅이었다. 이 대항암 일대가 용을 품고 있는 이런 곳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용, 네. 용의 어떤 전기가 맺혀 있는 곳 대항암으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출렁다리를 지나 용의 전설을 품은 대항암으로 향했는데요. 기암괴석의 향연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항암 공원 안쪽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다녔던 공원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베스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대항암 공원의 우리가 심장에 들어왔거든요. 네. 심장에 들어왔는데 정말 여기 오면 그 대한민국 사람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여기 와서 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경치를 보면은 저절로 넋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네. 내가 울산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자랑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울산은 지금 2025년에 세계 지질공원, 그러니까 그냥 지질공원으로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항암 일대를 뭐 지질공원으로요? 대항암 일대뿐만이 아니고 네. 울산은 저 위쪽에 강동의 주상절리부터 여기에 대항암공원 일대의 해안 침식 지형 네. 그리고 온산과 그 서생으로 이어지는 곳에 사포니 해안까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양한 지질의 종류들이 네. 절비한 곳입니다. 아우. 바로 여기 대항암공원 일대는 해안 침식 지형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지형입니다. 정말 울산의 자랑이라고 할 만하겠네요. 1등급이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네. 와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겁니다. 울산은 지질공원으로 가치 있는 장소가 20여 곳이 넘는데요. 그중 대항암은 세계급 보호대상인 1등급에 속합니다. 단순히 풍광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귀중한 지질 자원인데요. 민수 씨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왕비의 무덤? 그렇죠. 네. 왕비의 무덤이 여기에 정말 있느냐 네. 이거 확인하러 왔죠. 진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대왕암 공원이거든요. 간포 대항암 그쪽이 이제 문무 대항암이 바다 속에 수장을 한 곳이다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네. 이곳은 문무 대항의 왕비인 자이왕후가 죽어서 뼈를 이곳에 수장을 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왕비의 무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곳은 문무대왕의 왕과 왕비의 영혼이 깃든 영험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죠. 어떻게 그런 전설도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와서 보면 이거 네. 굉장히 영험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일본하고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왜구들이 천년 전부터 수시로 쳐들어왔으니까 그런 호국의 의지, 죽어서도 바다를 지키겠다는 왕의 염원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옛날부터 바위 모양이 좀 특별하고 네. 특이하다 보니까 용추암,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가 떨어져서 묻힌 곳이다. 그래서 바위에 밑자락에 보면 이 피자국이 있죠. 피자국. 네네. 이거 성분 분석해 보면 피 성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용의 피가 뿌려진 느낌이네요. 그 믿거나 말거나고 네. 그런 정도로 영험한 곳이었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사람들의 발언이거든요.
믿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실 여부를 굳이 규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냥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신성한 곳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암은 전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문무대왕비의 호국 여망이 담긴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그 문무왕과 그 문무왕비의 그 전설들이 어떻게 내려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울산실록에서 우리가 쭉 울산의 여러 곳들을 다녀보지만 다녀보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관방이거든요. 네. 신라시대부터 관방 지역으로 유명했고 방어진이라는 지명 자체도 방어 자체가 관방의 방자거든요. 아, 사람들은 여기가 방어가 많이 나서 방어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은 방어,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방어 시설이 갖춰진 진이다 해서 방어진이라는 이름이 더 확실한 팩트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관방의 어떤 지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런 포인트가 되는 곳이니까 문무왕과 문무대왕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에 살을 보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되는 이야기고 후대를 교육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대왕암 공원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울산실록의 대왕항공원은 호국 의지가 천하절경하고 버무려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대왕항공원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국의 뜻, 천혜의 절경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꺼번에 버무려져 있는 천하절경이 바로 대왕항공원이고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거리 즐길거리에 역사까지 품은 대왕암 공원. 올해는 동구에서 여름휴가 어떨까요?